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라겠습니다. 2022년 1월 3일 신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예, 오늘 시장은 뭐 무난하게 양시장 모두 이제 강세 마감됐죠. 대만 증시도 이제 강세 마감됐고요. 뭐 그만큼 뭐 아시안 전반도 좋았고 또 장중에 미국 나스닥 선물도 계속 플러스 구간을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무난한 어떤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이 조금 안 좋긴 했지만 프로그램성 매물로 인한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결국 이제 오늘 연말에 수급의 이동이 이제 급하게 움직였던 이제 주요 이제 성장 섹터 테마들 이런 쪽으로 이제 역시나 발빠르게 움직였던 이유가 있던 것 같고요. 그런 쪽 위주로 이제 강세를 보였었고 바이오 쪽도 이제 뭐 강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의 어떤 악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이제 다음 주에 있다는 부분이 이번 주는 조금 시세가 강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어쨌든 힌트를 줬습니다. 시장은 힌트를 줬고 그걸 이제 찾았던 사람은 뭐 제가 이제 많이 말씀도 드렸겠지만 지금 포트가 오늘 강했던 종목들 위주로 아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뭐 시장이 좋았는데요. 정리 한번 해보면서 1월 장세에 대한 어떤 전망까지도 같이 한번 연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37% 플러스 2,988포인트 마감됐고요. 상승 종목 수가 470 종목으로 이제 더 100종목 정도 많았네요. 근데 거래대금이 너무 작았어요. 8조 원. 그러니까 코스피 쪽, 뭐 코스닥도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크진 않았지만, 야, 이거 연초에 너무 약한데? 거래대금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종목군들이 좀 뭐랄까 잠잠했던 그런 어떤 흐름이었죠. 코스닥은 0.37% 비슷하게 이제 상승했는데요. 1037포인트로 지금 이제 52주 신고가 영역의 어떤 다다르는 그런 흐름이고 거래대금이 안 터졌다는 게 오늘 주요 업종 있죠. 시총 크게 차지하는 2차전지 바이오 이쪽으로 세게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조금 이제 중소형주 단으로 강했던 흐름. 오늘 거래대금 10조 원 정도 되밖에 안 됐고요. 상승 종목 수는 이제 월등히 많았습니다. 하락 종목 수보다 2배 넘게 많았던 900 종목이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는 뭐 웬만큼 좋았던 어떤 흐름이었고 뭐 외국인들 기관들 양쪽에서 같이 코스닥에서 매도했지만 사실 프로그램성 매물이었고 프로그램성 매물에 크게 개의치 않는 중소형주들 그런 쪽으로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로봇주 중에서 로보티즈 같은 거 프로그램성에 전혀 이제 개의치 않는 종목이죠. 또 이제 뭐 NFT 쪽으로는 이제 NBT라는 기업이 또 17% 튀면서 전혀 이제 그런 거야 무관한 흐름을 보여줬고 뭐 핌스 같은 기업도 이제 있죠. 오일리드 관련해서 그런 기업도 20% 가까이 상승하면서 그런 거랑 무관한 어떤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셀바스 AI 기업도 10% 튀었고 이런 기업들이 많이 튀었어요. 그래서 연초 장세가 중소형주 장세가 될 게 이제 연말에 좀 보여줬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굉장히 세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으로 포트를 상당히 좀 많이 변화했다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 어쨌든 연말의 수급을 이해한 분들은 아마 오늘 굉장히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2,600억을 순매수했지만 기관은 기계적인 어떤 매물을 쏟아냈죠. 결국은 이제 이게 금융투자 물량이죠. 6,700억을 쏟아내면서 이제 연말에 담았던 물량 그대로 이제 뱉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증시 주변 자금은 69조로 조금씩 올라옵니다. 증시 좀 투자해볼까 해서 이제 좀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생기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 거는 시장이 올라가야 이제 저런 수급들은 붙죠. 시장이 지지부진하거나 이러면 사실 세게 안 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추격 매수 내지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결국 이제 증시도 올라가면 이제 거래대금 붙고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투자도 유입되고 기존의 투자도 고객 예탁금으로 이제 대기했던 자금을 이제 보통 이제 알주식 살려고 이제 쏘는 그런 형태가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조금 이제 뭐랄까 눈치 보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좋고요.
코스피 지수는 별 변동 없죠. 오늘 대형주들 그다지 그렇게 좋은 어떤 흐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강보합 정도 그런 정도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쪽이 오늘 0.37% 상승, 그리고 전고점 부근에 다다르는 형태로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형태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요 이제 주도 업종, 시총 큰 업종이 움직이면 뭐 예를 들면 이제 바이오, 반도체, 2차 전지, 또 이제 게임 이런 쪽으로 이제 툭 밀어 올리면 이제 신고가 내는 거죠. 그래서 20년 신고가죠. 코스닥은 20년 만에 어떤 신고가 영역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는 좀 어렵겠죠. 왜냐하면 여기 IT 붐 때 2900포인트 찍었던 때하고는 지금 비견해서 좀 어렵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1200, 300포인트나 정말 세게 움직이면 1500포인트 정도가 아마 맥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바이오가 움직이면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이 지금 상대적으로 강하고 코스닥 위주로 제가 볼 땐 상반기에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수급범은 전기전자 섹터 쪽으로 외국인들은 대부분 들어왔죠. 1600억. 그리고 기관은 전기전자에서 5200억을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업종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프로그램성으로 나온 물량이라 가지고 어떤 특정 업종으로 이제 액티브하게 팔았다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프로그램성으로 이렇게 팔았다. 오늘 보시면 프로그램이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2천억을 팔았죠. 코스피 쪽에서는 외국인이 1,800억을 순매수.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그냥 수급이 움직였던,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운 어떤 흐름이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총 상위주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플러스, SK하이닉스 1.9% 마이너스. 뭐 큰 변동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이 이제 3.9% 강세.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의 반사 수혜 가능성, 그런 부분이고, L전자 1% 상승하면서 최근에 상승 기조 계속 이어가는 형태.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도 좋았습니다. 플러스. 셀트론도 이제 플러스를 냈고, 삼성바이오도 이제 플러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오늘 게임주들 좋았죠. 애니소프트도 3.7% 강세, 넷마블도 2% 강세. 코스닥 넘어가서 보면 위메이드 3% 강세, 카카오 게임즈 2% 강세해서 게임주들 전반 좋았고, 펄어비스가 좀 약세였네요. 오늘 2차 전지가 약세여가지고 코스닥이 조금은 치지 못했어요. 지수 자체가. 왜냐면 시총 비중이 이제 2차 전지 비중이 높죠. 에코프로 BM 4%, LMF가 6% 빠졌고요. 테슬라의 이제 그 대규모 리콜? 그 부분일까요? 하여튼 뭐 노스볼트가 유럽에서 이제 양산 들어가는 부분도, 양산 들어가면 이제 호재가 될 것 같은데, 소재주들은. 하여튼 왜 떨어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시장을 이제 압박한 건 2차 전지였다고 볼 수 있겠네요. 첨보 4.9% 빠졌고, 에코프로 5% 빠졌고, 동신세미캠은 참 그 슈퍼개미가 이제 자금 횡령한 사람이었던 게 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라면 좀 안전하게 팔 것 같다는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8% 빠졌네요. 동아기업 5% 빠졌고, 반도체는 좋았습니다. TSK 2.7% 상승, 메지온도 이제 2.8% 강세. 그래서 메지온에 대한 얘기를 어제 좀 드렸었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이제 좀 좋았던 쪽도 있고요. 뭐 안 좋았던 쪽도 있고, 아미코진 같은 거 5.8% 상승했고,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것도 3.8% 강세. 네오이문테크도 4.8% 강세해서 약간 강세 종목이 많았어요. 바이오도.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뭐 테스나 2.5%, 심텍 3% 강세, 유진탱크 2.1% 강세해서 반도체도 무난하게 소부장 쪽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건설 쪽, 건설 쪽도 이제 올해 그래도 시클리컬적으로 이제 괜찮을 흐름 예상하고 있는데, 현대건설이 정비사업 쪽으로 수주를 최대로 쌓았네요.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 상장도 이제 앞두고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이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DLENC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를 했다는 소식들, 이런 부분들이 2.3조 수주 올해, 작년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주 같은 것들도 좀 소식이 들어오는 것 같고, 오늘 건설업종 좋았습니다.
DL건설 1.4% 강세, GS 1% 강세. 그래서 건설주들 HDC 현대산업개발 3% 강세. 그래서 건설주들도 좋았고 우주항공도 좋았습니다. 세트레가이 5% 강세,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 강세. 그래서 우주도 올해 이제 화두라는 얘기를 드렸죠. 하나 시스템 5.3% 강세. UAM의 이제 강자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관련된 NFT 관련주로 이제 MBT라는 기업이 17% 플러스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뭐 종목별 강세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역시나 오늘 가장 셌던 건 이제 로봇 관련주죠. 로보티즈 대장주입니다. 로보티즈가 오늘 이제 상한가 들어가는 어떤 모습. 로보스타 12% 강세, 로보로보도 14% 강세. 그래서 삼성이 이제 양산을 하게 되면 이제 밸류체인별로 이렇게 또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 관련주들이 이제 인더스트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테마주에서 인더스트리 이제 트렌디 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또 장기화될 수 있는 종목들도 탄생하게 될 겁니다. 장기 상승.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고, SPG 이제 오늘 오전에 이제 멤버십 분들 말씀드렸는데 8% 감속기 업체죠. 아진엑스텍 요것도 이제 모션 제어 이제 기 업체죠. 3% 강세 냈고, 에버리봇 10% 강세입니다. 내일까지 이제 단일가죠. RS 오토넷도 2.4% 강세, 유진로봇도 5% 강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8% 강세해서 로봇주들, 큐렉소도 이제 3.9% 강세해서 로봇주들이 이제 오늘 굉장히 센 어떤 흐름. 대장주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보티즈라는 대장주가 상한가를 이제 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전반을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죠. 말 그대로 이제 로봇의 그냥 관절 통으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핵심적인 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기업이죠. 그래서 로보티즈가 대장주로 올라서는 명확한 이유는 뚜렷하고요. 또 기술적으로 이제 볼 때 국내 또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좋은 기업이 많은데 아마 돌려가면서 이제 대장주 역할들을 아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로봇 테마주들이 시장의 어떤 주도권들을 좀 쥐어가는 흐름이 명확히 좀 벌어지고 있는 부분들,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다뤄드리도록 하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종목은 오늘 뭐 엄청 특징점까지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특징 있는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오랜만에 상위에 좀 올라오면서 우주항공을 좀 주도했고요. 또 이제 여기 보시면 해성 DS 같은 반도체 관련된 기업도 이렇게 또 올랐네요. 코스닥 쪽이 오늘은 더 중요했다고 보여지는데 반도체 종목 많이 보이네요. 심텍이라든지 테스나 같은 기업들, 로봇주도 많이 보이고요. 로보티즈, 유진로봇, AI 관련된 기업 뭐 셀바스 AI, 반도체 기업들, 그리고 이제 뭐 메타버스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도 많이 있고, 레고캔바이오가 이제 바이오 기업으로는 좀 유일하게 좀 올라있네요. 휴젤과 함께. 그래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주, 이런 쪽으로 좀 오늘 수급이 좋았던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오스템 임플란트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오늘 바이오 센티 측면에서 좀 좋지 않았던 게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때문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뭐 셀트론 그룹도 이제 좋은 소식이 나오기도 했고, 또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연말에 바닥권을 다진 그런 바이오 업종이 또 세게 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좀 마련했다 생각했는데, 이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주요 어떤 주체들, 매수 주체들, 뭐 기관단에서도 이제 투심이 위축될 수 있죠. 규모가 또 이제 굉장히 크고, 저도 이제 많은 그동안 뭐 기업들의 종목들의 이제 횡령 배임 뭐 공시들 이제 봐왔지만, 이렇게 규모 큰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자기 자본이 2047억이잖아요. 오스 임플란트. 근데 1880억, 거의 이제 1900억을 횡령을 한 건데,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거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뭐 뉴스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 횡령한 이제 직원이 동진 세미캠을 하루에 이제 1000억 이상 이제 매수하면서 7% 지분을 이제 신고했던 그 사람이라고 이제 지금 특정되고 있죠. 그게 이제 맞다면 사실 잠깐 빼서
자본시장에서 뭐 이제 돈을 좀 벌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1,900억을 잠시 빼가지고, 한 2,500억이든, 한 3,000억 정도 만들어서, 1,900억을 다시 넣어놓고, 플러스 이제 생긴 금액을 가지겠다고 아마 이제 계획을 이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에서는. 왜냐면 이제 동진 세미캠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이제 정말 이제 밑바닥부터 천 몇백억을 벌었던 투자자라면, 그 종목을 하루에 그 자리에서 매수하는 경우는 굉장히, 좀, 이제 그럴 리는 없죠, 사실. 그래서, 왜 저렇게 했을까? 우리 모르는 뭔가가 있나? 뭐 이런 생각 들었었는데, 사실, 주식 투자에 어떤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허무맹랑한 횡령을 통한 어떤 자금으로, 그렇게 이제 하루 만에 뭐 찌라시급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수를 했다면 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약간의 손실을 실현하면서 이제 나왔다고 하는데, 뭔가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뺐겠죠. 근데 그 자금이 사실상 회수가 안 된다면 이 오세 임플란트 굉장히 좀 휘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사실 뭐 상패까지 가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연간 이제 이 규모 자체도 뭐 사실 몇 년 정도 되면 이제 요 정도 로스 난 거를 좀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세 임플란트는 한 1년에 뭐 1,000억씩 이렇게 벌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패까지는 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엄청난 타격을 보이겠죠. 뭐 제가 이제 예상해 볼 건데, 이제 이 자금이 동진세미캠에서 나와가지고 가상화폐 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적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가상화폐, 해외 거래소의 어떤 가상화폐 쪽으로 흘러가 들어갔다면, 그리고 지금 도주한 상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뭐 그렇게 된다면 사실, 가상화폐 쪽으로 흘러가들었다면 좀 찾기가 쉽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어쨌든 이제 오스웨 임플란트는 거래 정지됐습니다.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이제 단계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오랜 기간 거래 정지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오스웨 임플란트 비롯해서 덴탈, 뭐 미용 쪽은 제가 꾸준하게 보수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오스웨 임플란트의 최근에 주가가 고점 대비 조금 조정받다가 다시 또 올라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기관들도 많이 매수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물리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일단은 그래도 이제 뭐 긍정적이다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은 이제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이 12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를 넘겼으면 올해 이제 실적에 영업의 손실로 이제 잡히겠죠. 그런 식으로 잡혔을 텐데, 그러면 이제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안 좋게 뭐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이미 이제 작년 실적에 반영하는 부분으로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은 나은 거죠. 이번 이제 올해 재무제표보다는 작년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뭐 다행으로 이제 작년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확인됐고,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인 것 같네요. 어쨌든 기사 보면 이제 머니투데이 뭐 단독으로 냈다고 합니다. 1,880억 횡령한 직원 동진세미캠 주식을 샀다 해서, 이 기사 아마 답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날 7% 넘는 1,400억어치 동진세미캠을 매수한 투자자가 이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야, 이 진짜 세상에 슈퍼김이 많구나 하는 얘기를 제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이 뭐 사기꾼이었네요. 일단 동진 세미캠 주식은 샀다가 이제 다 6% 정도 팔았고, 동진 세미캠의 지분 1% 정도는 아직 보유 중인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회수가 될 거고, 나머지 이제 매도해서 현금을 해가지고 요거 이제 어디로 갔는지, 그래서 가상화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삼성증권에서 바로 이제 리포트가 나왔네요. 아마 이제 커버리지 종목이라서 아마 나온 게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자금 회수 여부가 중요하다. 그렇죠. 자금 회수 여부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 일단은 영업일 기준 15일 내로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적격성 심사 결정해서 상장 폐지 대상일지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부분이고, 자기 자본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 보시면
과거 사례에서 2017년도 8월 16일 한 제약사는 자기 자본 대비 5% 이상의 횡령으로 인해서 거래가 중단됐다. 그러니까 5% 이상. 예, 별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9월 1일 날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 그래서 자기 자본 대비 이제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래 정지 시킬지 상장 폐지 대상이 될지를 가늠하는 그런 어떤 기준 정도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기 자본 대비 횡령 규모가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에 대한 따라 실질 심사 여부가 결정될 걸로 예상된다. 기업의 영속성, 투자자 보호 등을 감안하면 상장 폐지 가능성은 다소 좀 낮을 걸로 판단된다. 기업 규모가 이제 시총 규모가 클수록 상장 폐지가 잘 안 되죠.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거래가 재개된다 하더라도 뭐 ESG 관련된 리스크 부분, 낮아진 회사 신뢰도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는 뭐 거의 뭐 폭락을 연속적으로 할 걸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작년 이제 영업의 손실로 이제 반영하게 될 거고, 추후 횡령 자금에 대한 회수 여부가 주가 방향성에 중요하다. 사실 좀 놀라운 게 이게 이제 보통 작은 규모의 회사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컴플라이언스 자체적으로 이제 내부 통제가 야,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1,900억에 달하는 자금이, 야, 아무리 그 재무 담당자라고 하죠. 재무 담당자를 무슨 뭐 한두 명으로 두는 것도 아니고, 2조 원 되는 이제 기업에, 시총 규모를 자랑하는 어떤 기업에, 야,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 좀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여기 실망하는 수급들이, 기관 투자들의 수급들이 상당 부분 아마 나가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 안 좋은 부분이고, 펀더멘털적인 부분에서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큰 타격까지는 아니죠, 이게. 결국은. 그래서 펀더멘털 이슈까지는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뭐 장기적으로는 거래 재개된다면 아마 회복되는 수순으로 될 가능성이 좀 높죠.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바이오 전체적인 어떤 센트에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셀트론의 치료제, 코로나 이제 후속 치료제죠. CTP63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능 안정성까지 이제 아직은 이제 동물 임상까지는 아니고 세포단에서 이제 실험에서 확인됐다는 이제 내용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 시험에서 오미크론 중화능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 흡입제형 호주 일상 결과 분석 단계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코로나 이제 19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 CTP63의 글로벌 임상 1상에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건강한 피험자 24명을 대상으로 폴란드에서 이제 1상을 이제 진행을 했는데, 약물 투여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정성, 내약성, 약동학이 확인됐다.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뭐 이제 사람 임상이 아니라 국립보건원을 통해, 미국 국립보건원을 통해서 CTP63의 가상 바이러스 중화능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화능 확인했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동물 효능 시험도 진행을 해서 1분기 내로 결과를 확보할 예정이다. 일단 CTP63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그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된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이죠.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주요 변이에서 이제 중화능을 입증했던 변이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 오미크론 변이에도 중화능이 이제 확인되는데 동물 임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 같네요. 일단은 뭐 이제 CTP63을 결합한 칵테일 치료제를 개발하면 광범위한 변이에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치료제 대비해서 우위에 있을 걸로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정맥주사 제형이 아니라 또 흡입 제형으로 지금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경구 치료제하고 이제 뭐 경쟁에서도 그에 뒤지지 않는 그런 어떤 편의성까지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1분기 내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흡입형 항체 치료제.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셀트론 관계자는 동물 효능 시험을 통해서 CTP63의 오미크론 중화 능력을 추가로 확인하고 칵테일 흡입형 항체 치료제 개발에도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변이 대응 항체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치료제 이 부분 굉장히 기대가 되어질 것 같은데요. 현재 이제 셀트론의 주가는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부분에 크게 반응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뭐 좋은 소식이 나올 때 오르거나 뭐 악재가 나왔을 때, 예를 들면 뭐 경구 치료제가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떨어지지 않죠, 잘.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감도가 많이 낮아졌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우리 실생활 이제에서는 이 치료제의 중요도는 더 높아지고 있죠. 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아예 백신 패스, 백화점이라든지 마트는 미접종자는 아예 갈 수가 없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치료제 많이 중요해질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첫 번째 주는 그 세계 가전 박람회죠. CES가 이제 열리는데요. 하이투자증권 리포트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죠. 일단은 뭐 첫째 주는 CS, 그리고 두 번째 주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두 개의 어떤 중요한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IT 분야, 또 이제 바이오 분야, 이렇게 이제 세계 최대 이제 그 뭐랄까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열리는데요. 일단 첫 번째 주 1월 5일부터 이제 7일까지죠. 미국 현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CES 이제 전시회가 개최되는데, 사실 이번에 작년에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됐고 올해는 이제 오프라인 통합으로 이제 개최가 돼요. 그래서 그래도 작년보다 이제 굉장히 괜찮은 어떤 전시회가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왜냐면 이제 불참을 선언하는 기업들도 많긴 하지만 뭐 국내 기업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한국 기업 같은 경우는 참가 기업이 늘어났죠. 그래서 416개 기업이 이제 참가를 하게 되죠. 작년 390개보다 이제 늘어난 수치고, 뭐 아쉽게도 이제 구글, 애플, 메타, 아마존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불참을 오프라인 쪽으로 이제 불참을 이제 선언하게 된 거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차세대 모빌리티, 뭐 UAM이라든지 또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쪽으로 하고, 또 이제 로봇 분야 이쪽으로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중공업,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이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두산 같은 경우가 국내 협동 로봇 1위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두산이라는 지주 회사 안에 이제 100% 자회사로 이제 두산 로보틱스라고 있죠. 그래서 두산에 투자해야 이제 두산의 그 로봇 회사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수소 쪽하고 로봇 쪽으로 이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두산이.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한컴그룹, 한글과 컴퓨터 그룹도 그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늘리고 있죠. 이번에 뭐 싸이월드도 이제 한컴그룹과 같이 이제 손잡고 한 거고, 리오픈 한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로 이제 모빌리티 컨셉을 같이 공유하죠. 그래서 현대차가 이번에 가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번에 발표하는 로보틱스 기술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반향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ES 혁신상, 이 상을 주나 봐요. CES 혁신상 수상 업체들의 카테고리 중에서는 헬스, 웰니스, 비클 인텔리전스, 스마트 홈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유의미하게 증가한 카테고리들은 드론, 그리고 언맨드 시스템. 어쨌든 이제 무인 시스템, 드론 같은 뭐 차세대 모빌리티 쪽이죠. 로보틱스, 모바일 앱, 서스테이너블리티, 뭐 지속 가능성인가? 하여튼 비클 인텔리전스, 뭐 이제 뭐 인공지능 같은 거겠죠. VR, AR.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에 있는 관련된 기술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다. CS 2022에서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스마트홈, 디지털 헬스케어, 푸드 테크놀로지, 퓨처 모빌리티, NFT. 그래서 이제 푸드 테크라는 게 단순히 이제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이제 뭐 스마트 농업, 재배부터 해가지고 뭐 식재료, 그리고 이제 추적 가능성, 배달까지 뭐
일관화된 어떤 체제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코비드19 이후 무인화의 시대가 앞당겨지면서 전통적인 식품 생산과 판매에서 IT와 데이터가 접목된 스마트 푸드 테크로의 방향을 보여준다 해서 이런 쪽이 이제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우주 기술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주 탐사 로봇, 위성 시스템, 통신 이런 분야. 그래서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갤럭티 이런 주요 3개 기업이 작년 이제 우주여행 본격적으로 성공했죠. 그래서 우주의 시대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구축이 되면서 결국은 4차 산업의 이제 어떤 기술들이 이제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만들어주고 있고 AI 컴퓨터, 로봇 자동차 연결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D 프린팅은 의학부터 우주항공, 자동차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어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NFT 이 부분 이제 많이 강조드렸고 이거는 명확합니다. 이거는 엄청난 시장으로 커질 게 뻔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과 통화를 넘어서 지난 한 해에는 NFT 플랫폼과 미술 산업 접목 등 적용초가 대폭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CES 2022에서는 드론과 로보틱스의 비중이 유의미하게 이제 높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각종 드론과 로봇들의 높은 상용화 가능성.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부터 상용화 한다고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밸류체인 기업들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조드렸죠.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은 CES 주제를 작년에는 UAM에서 올해는 로보틱스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와 로봇의 결합으로 얻을 수 있는 이동 혁신에 대해서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자율주행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작업이 가능해지면서 더 큰 무인화 시장의 가시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되었다. 자율주행차는 로봇과 다양한 모빌리티의 요소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산업으로 확장하는 시작점이다. CS 2022를 일주일 앞두고 차세대 모빌리티와 로봇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리포트가 이제 12월 30일 날 나온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그룹이 이번에 티저로 공개한 부분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티저로 공개한 부분들. 삼성은 미래를 위한 동행이라 했네요. 근데 여기 그림자로 비친 게 로봇 같네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이번에 뭔가 산뜻한 걸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그런 부분이고, 두산 로보틱스 얘기가 있어서 한번 얘기 드릴게요. 두산 로보틱스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로 최근 해외 판매 비중이 70% 증가하면서 글로벌 탑 5에 진입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로봇의 어떤 판매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CES 2022에서 카메라 로봇에 대해 혁신상을 수상했으며 국내 기업 최초로 협동 로봇 연간 1000대 돌파, 협동 로봇에 대해서 40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 그래서 투자금은 협동 로봇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로봇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해서 두산의 100% 자회사죠.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CES에서 또 관심도 높은 게 영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엔지니어드 아츠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기업. 와, 거의 그렇게 생겼네요. CES 2022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메카를 전시한다. 아메카는 AI를 적용한 인간형 로봇 플랫폼으로 사람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 눈을 깜빡이거나 미소를 짓는 등 자신의 감정을 사실적으로 표현해서 현재까지 나온 휴머노이드 로봇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엔지니어드 아츠의 아메카는 유레카 파크 내 영국권에서 만날 수 있다. 나중에 내년부터는 진짜 이 코로나가 좀 완화되면 CES 여기는 좀 정말 참석하고 싶네요. 갈 수 있죠. 큰 돈 들이더라도 직접 가서 보고 이제 사진도 찍고 거기에 대한 어떤 제가 리포트도 쓰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또 알려드리고 하면 신속하게
또 생생한 어떤 내용들이 좀 전달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그런 부분도 이제 추구를 한번 해보도록 해야겠네요. 어쨌든 이걸 실제로 보면 느낌이 굉장히 올 것 같네요. 그래서 사람하고 이제 이렇게 또 뭐랄까 소통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인간형 로봇이 이렇게 또 나타났다는 게 정말 한편으로는 대단하면서도 무섭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이제 대형주 중에서 리포트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오랜만에 이제 리포트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 DB금융투자에서 나왔습니다. 1월 3일자 UAM 모빌리티 기업으로 진화다 해서 현대차가 이제 사실 미래 사업이 UAM 사업이 30% 그리고 이제 자동차 쪽이 50% 그리고 로봇 쪽이 20% 이렇게 이제 정의선 이제 회장이 이제 선언했죠. 그래서 UAM 사업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는 얘기를 들었고 국내 대표적인 어떤 UAM 기업으로 이제 현대차와 이제 한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두 기업에 대한 모멘텀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일단은 뭐 UAM 관련된 사업법인을 작년에 이제 설립하고 EV톨 기체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는데 이게 이제 미래 이제 요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체 지금 개발에 이제 착수를 했고 결국 이제 그 관건은 뭐겠습니까? 얼마나 싸게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다 싸져야 될 거고 지금 아마 수억 원 될 거예요 아마. 그걸 이제 얼마나 낮출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이제 아마 향후에 상용화 누구보다 이제 앞설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경쟁사 대비해서 조금 양산의 시점은 조금 늦을 수 있다고 좀 이렇게 나와 있죠. 현대차는 V톨 기체를 28년에 양산할 예정으로 24년에서 26년에 양산하는 경쟁사들 대비해서는 다소 늦은 편이다. 하지만 출시와 동시에 원격 및 자율주행을 지원해서 경쟁사들과 차별화된 성능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래서 이런 양산에 그치지 않고 UAM 모빌리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토탈로 제공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변화를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저번에 제가 그 제페토 들어가서 요 현대차가 또 홍보하고 있는 그 요 시연을 타고 이제 가는 그런 것들을 봤었고 정거장에서 또 이제 그 셔틀 로봇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도 확인했었죠.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현대차가 앞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자동차 로봇, UAM이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고 하나의 이제 사업이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현대차가 향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 가치를 아니면 그 가시적인 어떤 성과들을 조금씩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다면 지금 퍼밸류 10배 미만인 퍼밸류가 점점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어떤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 대비해서 미래 사업에 보다 더 포커스를 많이 두고 있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유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번에 엔진 사업부 없애고 전동화 사업부로 바꿔버리는 거 보면 그만큼의 의지와 변화에 대한 어떤 수능, 주도를 해나가고자 하는 어떤 의지, 복합적으로 다 이제 굉장히 좋은 어떤 기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차 한번 주목을 올해 한번 해보죠. 그래서 현대차는 요 신년 이제 계획 발표도 정의선 회장이 직접 자체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율주행 분야와 관련해서도 얘기한 게 있는데요. 운전자의 개입을 최소화한 레벨 4 기술을 탑재한 다양한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23년 양산 예정인 아이오닉 5 기반의 자율주행 차량을 시험 주행하겠다 해서 레벨 5, 이제 4면 굉장히 좀 빠른 수준이죠. 올해 상반기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로보라이드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 서비스인 셔클과 결합한 로봇 셔틀 시범 서비스 등을 통해서 고객에게 자율주행 기술이 연계된 이동의 편의 경험을 제공한다. 그리고 이제 로보틱스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 개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모빌리티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와의 협력을 활발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신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 직접 또 이제 메타버스 세계에서 또 발표했다는 거 참 의미심장하네요. 네, 하여튼 뭐 정의산 회장 체제가 되면서 확실하게 이제 그룹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게 보여지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투자에서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그룹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장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는데요. 오늘 시장이 뭐 생각보다 거래대금이 좀 많이 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뭔가 강세 느낌이 모든 투자자에게 좀 다가오지 못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거래대금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그 부분은 그래도 대형주단에서 뭔가 치고 달려주는 그런 어떤 흐름,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반도체, 바이오 요 두 업종이 좀 세게 움직여줄 때 양대 이제 지수 쪽에서의 어떤 거래대금이 아마 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좀 중소형주 위주로 강했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흐름이었다고 생각되고요. 뭐 계속적으로 잘 보면서, 잘 분석하면서 어떤 그 흐름의 길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첫날인데 나쁘지 않게 출발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